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났네요. 소리가. 예. 예, 소리가 안 났습니다. 예. 아따. 또 소리가 안 났네요. 아이고. 참네. 예. 이렇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종종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자, 강병환, 너 나가. 너 같은 놈이, 갈라치기야. 꺼져. 정세균 얘기를 오늘 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덤벼드네요. 예. 이어폰 고장인 줄이라고 하셨어요. 예, 열받으면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님, 이거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이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상할 거 없으면 오늘 제가 딴 데 신경 써가지고, 이 댓글에 올라와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들, 이상한 글을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잠시 정신이 산란했습니다. 예. 오늘은 좀 빨리 알아챘습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이 문재인 죽이기로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기에 몰려 있거든요, 윤석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정말 이거 윤석열로서는 치명적인 문제일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친일파 아니냐, 매국노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너무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죠. 일본군이 독도를 쳐들어왔는데 그 사실을 1년 넘게 숨겨왔다는 게 그게 윤석열 아닙니까? 아니, 이 무슨 짓입니까? 만약에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도발을 해왔는데 그 사실을 숨겼다면 뭐라고 했을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위기에 몰린 윤석열은 나름의 돌파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만만했다는 거죠. 아마도 제 방송에 올라와가지고 댓글 달고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 이상한 사람들처럼 이재명을 지지하면 왜 문재인을 두둔하느냐,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왜 이재명 지지하느냐, 왜요? 그게 왜 안 돼?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앙숙이야? 둘이 갈등 관계야? 또라이들 아니야?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등 관계로 놓는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은 이재명을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그 새끼들이 개새끼고 그 새끼들이 밀정입니다. 네가 밀정짓 하고 있는 거라고. 이 강병환 어따 대고 이상한 기사 글을 올리고 지랄이야. 아주 진짜 못돼 처먹었어 그냥 하나같이. 응? 도대체 제정신이야? 이 와중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좋아? 즐거워? 반가워? 못돼 먹은 놈들. 예, 바로 그런 자들 때문에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겁니다. 아, 지금 해도 되겠구나. 지금 하면은
문재인 이 반발이 적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어제 밤에 이 기사가 떴더군요. 어제 밤에 처음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을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 첫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방송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도가 됐던 모양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압수수색의 내용은 다혜 씨하고 문 전 대통령 사이에 돈 거래가 얼마나 있었느냐, 뭐 그런 걸 알아보려고 한답니다. 아니, 부모 자식들 사이에 돈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왜? 뭐 잘못됐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거를 턴답니다. 자, 그걸 뭘 말합니까? 예, 결국에는 먼지털이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먼지털이 하나까지 다 해가지고 꼬투리가 될 만한 거는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끼워 맞추는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던 방법,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죽였던 방법,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죽이고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써먹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우리 함께 나서서 막고 싸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태에 같이 맞서서 싸우자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나요? 잘못인가요? 이재명 지지하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검찰이 이런 행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잘못됐나요, 이게? 화성이라는 이름 올린 사람, 아까 강병환인가 하는 사람, 뭐 맥주는 카스? 예. 정말 쓰레기들이다 니들. 아우 씨. 자, 아무튼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전주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주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요. 전주지검이 왜 서울까지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할까요? 예, 지금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청소해준 바로 그놈이죠. 자, 그자가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자가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창수 지검장, 이 사람은요, 원래 전주지검장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전주지검에 있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조금씩 해왔어요. 자, 그 공로로 아마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71년생으로 성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래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인 심우정 검사, 이 검사의 동생이 심우찬이죠. 이 심우찬이 박근혜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심우정, 이창수, 박근혜, 뭐 요놈들, 그 다음에 이때 아마 민정수석이 우병우가 그랬을 거예요. 우병우, 얘들 다 한 통 속으로 뭉쳐 다니는 놈이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대검찰청 대변인을 합니다. 이때가 윤석열이 그때 징계받고 할 그 무렵이에요. 그러다가 전주지검장이 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를 줍니다. 오래전부터 이 사람은 윤석열의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원래 박은정 의원님 있죠? 지금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이 성남지청장이었는데 그 성남지청장 박은정을 내쫓고 그 자리에 대신 앉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성남FC 관련 수사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즉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던 바로 그놈이 지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요? 자, 제가 아까 이 사람 학교가 어디라고요? 어디 졸업했다고요? 예, 성대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성대 법대. 자, 성대 법대가요, 참 재밌는 것이 여기 출신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면 검찰 내에서 이른바 설거지 전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잘 안 나는, 수사가 잘 끝과 마무리가 나지 않는 사건을 이 사람들이 덥석 맡아가지고 끝을 냅니다. 주로 어떻게? 예,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끝을 잘 내는 그런 짓을 성대 출신들이 많이 해옵니다. 성대 인맥이 묘한 인맥이 있어요. 그 황교안부터 해가지고 윤갑근 뭐 이런 사람들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성대 인맥이 박근혜 쪽하고도 잘 이어지고 공안 검사들도 잘 이어지고, 또 우리 그 만배형, 성대 법대는 아니지만 성대 출신인데 이 만배형이 또 박근혜랑 이어지는 거 보면서 참 기묘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법조계 내에 있는, 특히 검찰 내에 있는 성대 인맥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수사, 시작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이 전주지검에 있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사람은 중앙지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것 역시 이창수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주지검장은 뭡니까? 지금 현재 전주지검장은 꼭두각시인가요? 예. 지금 현재 전주지검장은 박영진이라는 사람입니다. 74년생이고요. 서울 출신입니다.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고려대를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고요. 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귀족 검사인 거죠. 이 사람도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귀족 검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주지청 법무부 상사법무과 수원지검 대검연구관 대검형사 1과장을 역임합니다. 자, 서울에서 주로 근무를 했네요. 주로 서초동을 뺑뺑이 돌고 지방으로 가더라도 여주지청을 가거나 수원지검을 갑니다. 멀리도 안 가. 수도권이지. 수도권만 뱅뱅 돌다가 검사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중앙지검 2차장 검사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이원석 검찰총장 밑에서 대검 범정기획관, 그러니까 이 검찰이 정보 다루는 바로 그 검찰 특수활동비를 주로 많이 쓴다는 그 범정기획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주지검장이 됐죠. 어느 모로 보나 친윤이고 정치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과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 그러니까 전현 전주지검장이 약간 작당을 한 거죠. 예, 딱 이빨이 맞게끔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재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 것은 이창수 지검장이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 검찰이 숱하게 두들겨 팼는데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두들겨 패기 어려우니까 아무리 이재명을 때려도 어떻게 결론이 잘 안 나고 오히려 이재명이 더 단단해지고 이재명 지지세가 더 커지니까 잠시 타겟을 옮긴 겁니다. 원래 검찰은 지난 대선 직후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항이 참 거셌죠. 그러니까 방향을 이재명 대표 쪽으로 싹 옮깁니다. 그때만 해도 수박들이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쌩 난리칠 때잖아. 그러니까 지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를 그때 공격을 하는 것이 저항이 적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한 거야. 그랬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 수사를 딛고 자신의 입지를 점점 강화시켜 나가고 있죠. 이제는 웬만큼 건드려 가지고는 오히려 이재명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털었지만 소득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은 최근에 터뜨렸는데도 반응이 없을 정도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방향을 바꾼 거죠. 다시 문 전 대통령으로 돌아간 겁니다. 왜? 아까 그 갈라치기 세력들 몇 사람 있죠?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검찰이 볼 때는 지금 문재인을 때리면은 저항이 덜 하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어떻게 이재명도 지지한다고 하느냐? 아니 그런 개소리가 다 있어. 그런 거 떠드는 사람이 개새끼예요. 옛날에 그런 놈이 있었거든요. 노무현 지지한다면서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하느냐라는 개새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지지한다면서 어떻게 이재명 지지할 수 있느냐는 그런 개새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지지한다면서 어떻게 문재인 지지하느냐는 그런 개새끼가 또 있습니다. 그들은 다 똑같은 개새끼들이고 다 똥파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편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쫓으세요. 비판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잘못했다. 이거 잘못이었다. 라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지하면서 어떻게 문재인도 지지하느냐. 이런 말 하는 사람, 그건 뭡니까? 그건 대놓고 분열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런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 틈 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이재명 문파라는 자들이, 문파라는 것을 자처하는 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엄청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낙연이고 박용진이고 이런 애들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니까 그때 검찰은 이재명을 수사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것이 저항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또 바뀌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한테 자꾸 빌미를 주냐고요. 참 답답스럽습니다. 참 답답스러워요. 자, 지금 검찰이 어떤 정도로까지 무슨 짓까지 하고 있느냐면요. 문 대통령의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해서 뺏어갑니다. 정말 야비하고 저열한 것까지 담지 않았습니까? 이게 윤건영 의원이 올려놓은 SNS 내용인데요.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이냐?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 추적을 당하는 게 공정이냐? 아니, 지난번 우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때 조국 전 장관의 동문들, 어릴 때 친구들이 다 검찰에 불려와가지고 조사를 받습니다. 출석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위협까지 받았다고 그랬죠. 사업을 하던 어떤 한 친구는 출석 안 하면은 사업체를 망가뜨리겠다, 가만 안 놔두겠다 라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해요. 우리가 그 얘기 들었던 기억 나실 겁니다. 심지어 조국 대표의 동생의 친구들까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짓을 문 전 대통령의 주변, 그리고 문다혜 씨, 딸 문다혜 씨의 고교 동창까지 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좋아. 문재인을 미울 수도 있어. 그래, 밉다 쳐. 근데 그 밉다고 이거를 우리가 수수방관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짓을 당해도 우리가 관심을 꺼야 돼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민주진보 진영 아닙니까? 참 지금에 와가지고 어떻게 검찰 수사를 옹호합니까? 니들 검찰 끄나뿌리야? 검찰 끄나뿌리냐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 기가 차기 진짜. 아유 진짜. 지금 검찰 하는 짓이 어디까지 다 있느냐. 이제 피의사실 공표는 기본입니다. 전직 대통령, 아니 직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뻔뻔스럽게 하고 있어요. 오늘 무슨 기사가 났습니까?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떡 썼대요. 이거를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이거 말 그대로 피의사실 공표 아닌가요? 이런 짓을 합니까? 바로 직전 대통령인데 이거 대놓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예?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재명 대표 지지하면 이거 가만 놔두라고. 검찰 수사 하든가 말든가 놔두라고. 그딴 소리를 하고 그래. 어디 못돼 처먹은 것들이. 에? 그런 놈들은 앞으로 내 방송 오기만 와봐. 그냥 내쫓아버릴 거야.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한참 비방하고 나가놓고 한 몇 달 있다 다시 슬그머니 기어오는 사람들 꽤 많았어요. 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글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내가 기억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와가지고 정말 얼굴 싹 이렇게 안면 몰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댓글 막 올리고 하대요. 근데 글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 뭐 감정이 좀 누그러지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 뭐 그까지 상관없어. 그런데 이번에 이게 저 험한 소리 하고 나간 사람들은요, 저 절대 용서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검찰 편을 드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이재명 지지한다라는 말을 합니까? 참네. 아유.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좀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검찰이 무슨 논리를 제시하고 있느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보도 내용에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답니다. 왜 뇌물 수수냐? 무슨 뇌물을 수수했다는 거냐? 사위가 이상직 그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문 대통령이 딸 생활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지 않느냐. 생활비 주던 걸 중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게 아니냐. 요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야, 빵구야? 아니,
그 당연한 거지. 그게 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합니까? 그게 왜 경제적 이득이 발생을 해요? 아니, 결혼을,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한 자녀, 그 자녀한테 생활비를 부모가 왜 지원합니까? 안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사위가 취업해서 이제 생활비 지원을 안 하게 되니까 경제적 이득이 발생했다? 그럼 무슨 개소리야? 그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걸 검찰이 했고요. 이런 내용을 법원이 오케이해서 영장을 내준 겁니다.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예. 정말 검찰의 더러운 횡포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검찰의 더러운 횡포 아닙니까? 예?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해서 분가까지 했는데 그 자녀와의 그 자녀가 다른 사람하고 제3자와 금전 거래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무원인 부모와 연관을 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식이 있는데 제 자식이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그런데 걔가 어떤 제3자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했어. 돈을 받았어. 그러면 그 돈하고 저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건 우리 아들 돈이야. 내 돈이 아니야. 그죠? 문다인 씨가 결혼해서 분가까지 했어. 그래서 그 사람, 그 사위가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았어. 월급을 받았으면 그거는 문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 있는 돈인데? 관계 없는 돈이죠. 근데 그걸 관계가 있다고 끼워 맞춘 거 아니야.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끊었으니까 경제적 이득이 발생했다? 와, 뭐 이런 개새끼들이 다 있죠? 에? 마치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딸 조민 씨가 장학금을 받으니까 딸의 학비가 굳었기 때문에 딸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가 굳었기 때문에 그만큼 조국한테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 그래서 뇌물이다.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판사들이 뇌물이라고 보고 영장을 내줬다고 이 판사가 미친 새끼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간이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원래 대법원 판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년이 돼서 결혼, 분가한 자녀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금전거래는 공무원인 부모와 연관시킬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 군 장성이 있습니다. 군 장성의 아들이 이 군과 관련된 기업체, 그 기업체에 취업을 했어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뇌물죄가 성립되네 안 되네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 뭐가 됐다? 뇌물죄가 성립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를 제3자 뇌물죄로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 경우는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인 경우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구체적인 부정 청탁이 있고 대가성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고 돈을 줬고 그것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부정한 처사, 불법 행위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가성이 확실히 연결이 돼야 됩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대가성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돼버려야 돼. 제3자 뇌물인 경우에는. 자, 그런데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예, 검찰하고 법원이 꼼수를 쓴 거죠. 근데 이 꼼수를 썼는데 법원이 통과시켜 준 겁니다.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어요. 법원과 검찰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작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말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 그림을 그려놓고 짜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은 제일 정확한 판단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위기에 처해 있다.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기에 처한 윤석열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다. 김건희 디올백이니 도이치모터스니 잇따른 검사 비리니 의정 갈등, 윤한 갈등, 독도 문제, 경기 침체.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찾을 수 있는 돌파구는 검찰 수사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 가면 추석 밥상에 김건희하고 검찰 이런 얘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대신에 문 전 대통령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이번 추석 밥상에 이정석 검사가 올라갈 거예요. 이정석 검사 탄핵이 기각된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얘기가 지금 한참 거론이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문 대통령으로 싹 덮어버리는 거지.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 사실 한 달 전쯤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예측을 했었습니다. 한 달까지도 아니다. 보름 정도 됐나 보다. 그랬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적중을 하고 말았습니다. 와, 장용진 잘 맞춘다. 아니요.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였습니다. 자, 게다가 이 수사,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 수사는 앞으로 민주당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거예요. 실제로 보면 오늘 정동영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날도 참 잘 맞췄죠. 같이 한 거예요. 오늘 또 게다가 조국 대표도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이 정동영 의원이 왜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 이 말 했다고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꽤 오래전에 총선 6개월 전쯤에 뭐 여론조사 한참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공천을 줄 것이냐를 두고 여론조사 할 거 아니에요. 지역구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정동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 하는데 20대들이 너무 전화를 안 받아요. 여론조사 하면 전화 끊어버려요. 진짜 답답한데 여러분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시던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조사를 한답니다. 야, 정말 뭡니까? 어제도 보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유죄 나왔죠. 지금 법원하고 검찰이 시간대를 짝짝 맞춰가지고 민주당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방위 수사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수사 잘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나쁜 놈들은 인간이냐고 도대체. 자, 거기서 끝납니까? 어제는 민중민주당인가요? 진보당 계열에 거기에 압수수색을 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도 오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 민주당에 대한 수사일 뿐만 아니라 이 민주진보 진영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앞으로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금 기껏 이번 선거 이후에 차곡차곡 쌓아온 이 많은 성과들 일거에 무너지게 됩니다. 검찰 수사 때문에 무너지게 돼요. 우리 잘 맞춰 싸워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여기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이 미쳤어요. 지금 쟤네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거든. 위기를 느끼니까 쟤들 아무데나 총을 난사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울 때는요, 최대한 우리 편을 많이 끌어모아야 돼요. 여기서 분열 일으키려고 하지 마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밤중